재회, 엇갈린 시간 속에서 피어난 가족의 경기도 예곽, 거대한 신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은 새소리와 자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의 엔진 소음, 뿌옇게 피어오르는 흙먼지로 아침부터 부산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풍채의 김기성 회장, 68세, JS건설 대표은 안전모를 고쳐 쓰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젠 현장 일선에서 물러나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아도 될 법했지만 김 회장은 중요한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젊은 직원들조차 존경심을 표하곤 했다. 회장님, 이쪽으로 와 보시지요. A동 고층부 배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의 투자자와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터라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건물 한쪽 구석, 임시 가설물 아래에서 용접 불꽃이 강렬하게 튀는 곳을 지나던 그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짙은 감색 용접복을 입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굵은 배관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작업자였다. 특이하게도 그 작업자는 여성이었다. 헬멧과 용접면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부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숙련된 기술자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저 직원은 누군가? 아, 배수연 기사 말씀이십니까? 우리 현장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용접 기술자입니다. 여성 기술자가 드문데다 실력은 웬만한 남성 기술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확도나 작업 속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용접을 마친 작업자가 용접면을 들어 올리는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이 예기치 않게 크게 요동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배수연의 깊고 맑은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용접 불꽃의 잔상이 어른거리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연의 눈빛에 마음이 사로잡힌 그는 할 말을 잊었다. 현장 소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의아해하며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 직원, 용접 경력은 얼마나 되었나? 네, 저희 현장에는 작년에 합류했지만 업계 경력은 8년차 베테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용접을 전공하고 졸업 후 줄곧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김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용접 불꽃 속에서 마주친 배수연이라는 여성 기술자에게 남아있었다. 그 강렬했던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온통 낮에 현장에서 만난 여성 용접공 배수연에게 가 있었다. 김 회장은 읽던 서류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렴풋이 비쳤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아련한 젊은 날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첫사랑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상념을 지워버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남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이끌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시 그 여성 용접공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을 내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김 회장에게 걸려왔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비보였다. 고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크레인으로 올리던 새 파이프 더미 일부가 낙하하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가슴에 섬뜩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누구인가? 다친 직원이 배수연 기사입니다.
여성 용접공 말입니다. 김 회장은 즉시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임원 회의를 연기시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중후함과는 달리 다급했고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으로 세차게 뛰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로 향하던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배수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회사 대표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출혈이 좀 있었지만 응급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골절도 몇 군데 있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내일쯤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김 회장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배수연을 바라보았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렬한 불꽃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그녀는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다. 다음 날 김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수연은 의식을 되찾았고 회장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몸은 좀 어떤가? 많이 아픈가?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금방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없었다. 김 회장은 수연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진심을 전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런데 병실 문을 나서려던 그의 시선이 수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25년 전 그가 첫사랑 배정숙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백금 물방울 펜던트였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비었고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다. 설마 그럴 리가. 애써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아픔과 후회가 순식간에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병원을 나온 김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와 곧장 비서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났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배수연 기사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주게.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게.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극비에 붙여주게. 비서실장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고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김 회장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5년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배정숙과의 마지막 만남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슬픔에 젖은 눈망울,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떨리던 입술, 그리고 그가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던 물방울 펜던트. 며칠 후 김 회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폴더 하나가 놓였다. 배수연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해갔다. 배수연의 어머니는 배정숙이었다. 그녀는 김 회장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홀로 딸 수연을 낳아 키우다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결국 보육원에서 성장했고 직업 전문학교에서 용접을 배운 뒤 지난 8년간 여러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홀로 생계를 꾸려왔던 것이다. 보고서를 읽는 김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친딸을,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흐느꼈다. 사무치는 후회와 깊은 슬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몰랐다. 김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어떻게 수연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 모든 엇갈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그는 막막하기만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배수연은 퇴원하여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사고 전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어깨에는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정교한 용접 작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용접봉을 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불꽃을 다루는 솜씨는 사고 이전보다 더욱 원숙해진 느낌마저 들었다. 최근 현장에 투입된 신입 용접공이 수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선배님, 이 부분은 어떻게 용접해야 접합 강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막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용접면을 내리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예술가가 캔버스에 혼을 담아 그림을 그리듯 유려했다. 붉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며 두꺼운 철제를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이렇게 토치 각도를 살짝 조절하면서 이빙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틈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모재가 녹는 느낌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감각이 중요해요. 수연은 젊은 후배를 세심하게 지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여성 용접공으로서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편견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왔다. 보육원에서 보낸 외로운 시간들, 홀로 직업학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웠던 고된 날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김기성 회장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그는 부쩍 현장을 찾는 횟수가 늘었고 특히 수연이 일하는 구역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수연은 회장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저 사고 후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용접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근엄함 대신 어딘가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배수연 기사, 잠시 시간 괜찮겠나? 수연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퇴근 후에 잠시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 오늘 작업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현장 근처 조용한 카페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김 회장은 수연의 복귀 후 컨디션과 현장 작업의 어려움 등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답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수연은 처음에는 다소 긴장했지만 회장의 부드러운 배려에 점차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김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따뜻해졌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보기 드문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졌군. 어디서 그런 훌륭한 자세를 배웠나? 김 회장의 물음에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 그 일도 너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 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만큼은 항상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님께서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군. 그 귀한 가르침이 배수연 기사를 이렇게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시킨 게로군. 그들의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수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격려했으며 수연은 회장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관심과 인간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던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용접 기술을 배우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헤어질 무렵 김 회장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매만졌다. 그녀의 눈에 잠시 짙은 그리움이 스쳤다. 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임종 직전에 제게 주셨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어둑한 카페 조명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춰주었다. 수연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이해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그날 밤 김 회장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배정숙의 몇 안 되는 유품과 함께 젊은 날 그와 정숙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정숙의 맑은 눈동자에서 그는 낮에 보았던 수연의 강렬한 눈빛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뜨겁게 피어올랐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현장에서의 일상은 한동안 평온하게 흘러갔다. 수연은 회장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고 김 회장은 때때로 현장을 찾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곤 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밝히는 것이 수연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줄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현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연이 지도하던 신입 용접공이 단독으로 맡았던 구간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된 것이었다. 본사의 품질관리팀 소속 공사감독관이 현장을 정기 점검하다가 발견한 용접 불량으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현장 소장은 즉시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경험 없는 신입 용접공에게로 싸늘하게 쏠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후배의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현장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연은 당당하게 서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는 그 문제의 구간을 직접 작업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사수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입 용접공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었지만 수연이 먼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나서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장 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배수연 기사,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네. 공사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고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걸려 있어서 본사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네. 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직원의 앞날을 생각하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접공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과 달리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젊은 직원에게 이런 심각한 실수는 자칫 업계에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이 사건은 김기성 회장의 귀에도 보고되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일은 배수연 기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근 본사의 설계 변경 지시가 현장에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제게 있습니다. 회장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폭탄 선언의 현장은 또다시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일개 직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 회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더 나아가 현장의 모든 일을 경악하게 할 만한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배수연 기사를 회장 직속 기술자문위원으로 특별 채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현장의 용접 관련 기술 자문 및 품질 관리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극도로 당황한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 회장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따뜻함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배려나 인정을 넘어선 더 깊고 개인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아직 배 기사의 기술과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우리 JS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재입니다. 김 회장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태도의 현장 소장도 다른 임원들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수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는 배수연에 대한 온갖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회장이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 자신은 여전히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회장 직속 기술자문으로 일하게 된 수연은 김 회장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여러 현장 점검에서, 때로는 외부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연은 김 회장의 눈빛에서 묘한 그리움과 따스함을 느끼곤 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 깊은 시선이 수연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파문으로 흔들었다. 수연은 점점 김 회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가 자신에게 보이는 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챙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해 부응할 뿐이었다. 어느새 수연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해 있었다. 고된 육체노동 위주의 현장 작업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기술자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 그녀는 자신을 믿고 파격적인 기회를 준 김기성 회장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쌀쌀한 저녁, 김 회장은 더 이상 진실을 가슴속에 묻어두기 어려워졌음을 깨달았다. 지난 수개월간 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뿌듯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오랜 고뇌 끝에 결심을 굳히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배수연 위원, 오늘 저녁 시간 괜찮은가? 개인적으로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녀 역시 회장님의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오래된 한옥을 아름답게 개조한 이 식당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식사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지요. 김 회장은 미리 가장 안쪽에 있는 독립된 별실을 예약해 두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다. 저녁 식사가 천천히 이어지는 동안 김 회장은 평소보다 유난히 말이 적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 몇 번이나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연은 그런 회장의 모습에 불안감과 함께 의아함을 느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배수연 씨. 아니, 수연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너의 돌아가신 어머니 배정숙 씨에 대한 이야기다. 수연은 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회장님이 자신을 반말로 그것도 수연아라고 부른 것도 너무나 뜻밖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김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의 어머니 배정숙.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연의 귀에 회장의 나지막한 말이 천천히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김 회장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저 슬픔과 해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은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왜 하필 지금? 왜 이제야? 지난 25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문득 힘들게 자신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항상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자신을 볼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임종 직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수연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언젠가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날 밤 김 회장은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금고에서 자물쇠로 잠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배정숙이 생전에 아꼈던 소박한 유품들과 빛바랜 편지 몇 통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존재였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젊은 시절의 정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수가, 너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소중한 딸 또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가문의 완고한 반대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모두 잃었던 것이다. 다음 날 수연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유품인 물방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다. 보육원으로 가게 되기 직전 어머니의 오랜 친구라며 찾아온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던 손때 묻은 작은 일기장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어머니의 서툴지만 정갈한 글씨체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그 안에는 김 회장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그리고 홀로 수연을 낳고 키우던 시절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거의 다 지워져가는 희미한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기성씨, 부디 우리 딸 수연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는 당신의 눈빛을 참 많이 닮았답니다. 수연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애증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수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심란하고 혼란스러웠다. 김 회장과는 아직 다시 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동료들은 수연의 어딘가 달라진 모습을 금세 눈치챘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그녀가 부쩍 말수가 줄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그 이유를 섣불리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시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듯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 또다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높은 곳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 구조물 일부가 강풍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더니 고정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아찔하게 낙하하기 시작했다. 그 바로 아래에서는 동료 작업자 한 명이 다른 작업에 몰두하느라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움직였다. 위험해. 피해. 수연은 마치 총알처럼 동료를 향해 달려갔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옆으로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낙하하는 철골 더미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다. 다행히 완전히 깔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왼쪽 어깨와 다리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연씨, 배수연 기사,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수연은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소리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연은 익숙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와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머리도 깨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 회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지친 얼굴로 수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깼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깊은 걱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내내 수술실 밖을 서성이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던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제가 밀친 그 동료는 자신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안위부터 걱정하는 수연의 첫마디에 김 회장은 애써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이타적인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과 함께 가슴 아픔을 느꼈다. 그 친구는 자네 덕분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대신 자네가 너무 많이 다쳤어. 어깨 인대가 파열되고 다리에도 복합 골절이 왔다고 하더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니 재활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김 회장에게 머물렀다. 며칠 전 한정식집에서 그가 했던 충격적인 고백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병실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김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희미하게 동이 트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수연에게 들리도록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을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먼저 나서고 자신이 상처받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의 말은 분명 자신과 수연을 향한 것이었지만 수연은 그 말 속에서 깊은 자책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김 회장은 다시 수연의 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내가 내 어머니 정수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도 꼭 너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지. 너는 정말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김 회장의 눈에 촉촉한 물기가 고였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그의 입에서 서서히 흘러나왔다. 그는 25년 전 어떻게 배정숙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우리 집안은 내가 정해진 길을 가기를 강요했었다. 정숙이와의 사랑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지. 그리고 나는 너무 어리고 나약했다. 그녀가 나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원망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에 전달되었다. 그녀도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 후로 김 회장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 수연을 정성껏 간병했다. 그는 손수 식사를 챙기고 그녀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어색해하며 거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25년이라는 길고 긴 부재의 시간을 단 몇 주 만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신뢰와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저녁, 김 회장이 수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겠니?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나 원망보다는 조심스러운 호기심과 작은 기대감이 어렴풋이 어려 있었다. 수연은 병실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해갔다. 어깨와 다리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어 불편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김 회장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아와 수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아갔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희영청 밝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연아, 내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너와 나를 떠난 게 아니란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 회장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했었고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이제야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버지라는 존재를 향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병실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창가에 서서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막 잠에서 깬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지만 그의 넓었던 어깨는 지난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예전보다 조금은 굽어있는 듯 보였다. 회장님. 수연의 부름에 김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깊은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회장님, 아니, 버지,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 존재를 알고 계셨으면서. 김 회장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였다. 수연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심하게 떨렸다. 기억하다니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 나는 내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 정수기가 내 곁을 떠난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었어. 한참 후에야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오다가 이렇게 우연히 정말 기적처럼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란다. 김 회장은 천천히 수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하지만 내 눈을 처음 봤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모른다. 그 깊고 맑은 눈빛이 내 어머니 정수기와 너무나도 똑 닮았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신원을 남몰래 조사했고 그제야 알게 되었지.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25년이라는 엇갈린 시간을 뛰어넘는 감격적인 재회의 눈물이자 모든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수연의 솔직한 말에 김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놓쳐버렸던 소중한 관계를 단숨에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수연이 자신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버지로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비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평화롭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다. 김 회장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그녀를 데리러 왔다. 함께 병원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이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곧 회사 내에 아르마리로 퍼져나가 이런저런 추측과 소문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수연은 퇴원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작고 소박한 원룸으로 돌아갔다. 김 회장은 그녀에게 훨씬 더 넓고 안락한 집으로 이사할 것을 여러 번 권유했지만 수연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궈온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런 그녀의 독립심과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대신 그들은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때로는 김 회장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들고 수연의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고 때로는 전망 좋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갔다. 김 회장은 수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정숙을 처음 만나 뜨겁게 사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절절했던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과 하나씩 맞춰보며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천천히 완성해 나갔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셨던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김 회장은 깊은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크고 순수한 사랑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정수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두 인간 사이의 깊은 신뢰와 존중의 관계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회장은 회사 홍보팀장으로부터 뜻밖의 긴급 전화를 받았다. 사내 익명 게시판과 SNS를 중심으로 그와 수연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 병원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이 부쩍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면서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이 루머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단호하게 결심한 듯 말했다.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해주게. 내가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겠네. 그날 오후, 그는 곧장 수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어깨와 다리의 깁스를 풀고 가벼운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김 회장은 사내에 흉흉하게 퍼진 소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 너와 그리고 내 어머니 정수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사생활이 갑작스럽게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버지. 하지만 제 일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이틀 후, 김기성 회장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터졌고 모든 언론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저의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 사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저와 저희 회사 배수연 기술자문위원의 관계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다. 그는 25년 전 첫사랑 배정숙과의 애틋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최근에야 기적처럼 알게 된 자신의 친딸 수연과의 극적인 재회에 대해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경청했다. 배수연 위원은 제 딸입니다. 제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제 딸입니다. 제 남은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김기성 회장과 배수연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재회에 깊이 감동했고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막대한 재산을 노린 치밀하게 기획된 만남이 아니냐는 악의적인 억측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과 수연은 그런 근거 없는 시선들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수연을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새로 마련해주려 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자신만의 소박한 공간을 유지하길 원했다. 그는 딸의 그런 독립심을 존중했고 대신 자신의 현재 재혼 가정의 수연이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김 회장의 아내와 그의 이복 아들들도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연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김 회장은 수연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녀의 원룸 근처에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를 새로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점점 더 끈끈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다.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기성 회장은 돌연 회장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여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JS건설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에게는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수연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수연아, 내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원했던 일이 뭔지 아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었단다. 우리 함께 해보지 않겠니? 수연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랜 꿈을 아버지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정숙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김 회장은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했고 수연은 급식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저녁 급식소에서 함께 땀 흘려 봉사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정숙의 집은 따뜻한 온정과 맛있는 음식으로 금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김 회장과 수연의 감동적인 사연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에 깊이 감동했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하거나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급식소는 점차 규모가 확장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점점 더 김기성을 진정한 아버지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며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갔던 것이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던 가을날 저녁, 급식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앞마당 작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수연과 김 회장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수연은 문득 김 회장의 온화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물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가족 맞죠? 김 회장은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다. 그의 깊은 눈가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해안과 그리움, 그리고 늦게나마 찾은 행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럼 물론이지.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한 가족이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란다. 그들의 가족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25년이라는 너무나 길고 아픈 공백과 수많은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공백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서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심 어린 이해,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저녁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 하나둘씩 영롱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김기성과 배수연, 엇갈린 시간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은 그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내일을 조용히 기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아픔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